내란숙의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초범이라 검사구형 10년을 5년으로 깎아주었다는 것인데, 아니 내란 재범도 있습니까? 8개의 재판 중에 첫 번째 판결,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 1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들어서 특검 구형에서 절반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하지만 조금 전 4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인간띠를 둘렀던 국민의힘은 여전히 입장 없음 상태입니다. 1심 판결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법원의 재판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심 판결에는 입장을 보류한 국민의힘. 과연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 후에는 입장을 낼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요.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이 내란 범죄 수사권을 공수처가 내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그 법원의 판단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떤 반대 논리의 근간이라서 이걸 흔들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이 공수처의 수사권 인정 여부가 전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심 이 사건의 선고에서 무죄 내지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도 이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1심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자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이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정리돼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직권남용죄와 실제 내란 우두머리 내란 범죄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거고요.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에 의하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논란이 있을 때부터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공수처 수사권 문제는 시비거리가 안 된다고 이미 여러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주장해 온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항소심에서 번복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해야만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유죄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인정된 사실이나 재판 과정에서 인정되는 증거 국민들께 다 공개됐습니다. 차라리 사과하고 선처받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항소심을 임하는 게 그나마 이 피고인을 위한 변론이 아닐까 싶은데, 여전히 이 변호인단이나 본인의 뜻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뜻에 의해서 이런 결정과 이런 변론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항소심에 가도 결론이 달라질 리 없습니다. 예, 애초 공수처가 어떻게 내란 범죄를 수사하냐라는 점을 물고 늘어졌는데 백대현 재판부 공수처가 내란 범죄 수사할 수 있다. 직권남용에서부터 뻗어나간 거니까요. 그런 취지로 명확히 했습니다. 장현주 의원님.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논란되고 있어요. 재판부가 설명을 잘 하다가 초범인 점을 참작해서 징역 5년. 그러니까 생각보다 구형량이 10년이었는데 절반은 너무 많이 깎인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죠. 형사재판에서는 일단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를 따진 후에 그다음에 유죄라고 하면 양형을 정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피고인에 대해서 초범이라든지 범죄 전력이 없다라든지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형사 기준을 너무 기계적으로 들이댄 것 아니겠나라는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수사를 받는 와중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저지했다라는 것이 주된 혐의였거든요. 예. 이 혐의에 대해서
초범, 재범을 따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물으실 것 같습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재범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양형에 반영해 주는 것, 오히려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양형을 따져봐서 범죄 혐의와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지금 피고인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양형이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예. 따라서 뭐 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특검 측도 항소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양형에 대해서 다툴 것이고 당연히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항소심에 가도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양형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항소심에 가면 더 중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초범 여부를 따지는 것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의례적으로 어떤 형에 대해서 구형량보다 좀 줄일 때 초범이란 부분이 좀 들어가는 형식 논리가 있는데요. 예. 그 차원에서 만약에 재판부가 그렇게 썼는지 아니면 본인이 볼 때 초범이기 때문에 진짜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어떤 구형량보다 좀 낮게 할 때 이 초범에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또 어떤 분의 주장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재판은 내란 재판이 아닙니다. 직권남용 혐의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어떤 기준을 봤을 때 10년 구형도 낮고 그다음에 결과도 5년이다. 그러면 굉장히 낮을 것 같지만 계엄이 내란이지 여부는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선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앵커링 효과라고 했죠. 기준점이 우리가 내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형이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권남용 그리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기 때문에 예. 이게 구형을 10년 했지만 5년이 나온 거는 재판부가 그거를 판단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예. 사실 뭐 내란 본류 재판이 구형량이 사형이니까 뭐 무기징역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그럼 뭐 지금 5년이든 10년이든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그냥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또 형량이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김동훈 의원님. 체포 방해한 거 불법이고요. 네. 공수처가 영장 발부받아서 관저가서 집행한 것 적법하다고 분명히 1심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유감 표명이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 입장이 없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그 국민의힘 분위기가 사실은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중요 시설에 들어갈 때는 책임자의 승인이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가 중요한 군사상의 비밀을 요하는 중요한 시설이나 장소냐라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더더군다나 공수처의 물론 1심 판결은 저도 존중을 합니다마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적법하냐 안 하느냐가 논란이 많이 돼 있던 상황 아닙니까? 또 유력한 또 이 법률학자들이 그렇지 않다. 공수처의 수사권 이거는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협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의원들 수십 명이 가서 이 막았던 적은 뭐 사실입니다만은 왜 그러면은 판결이 나왔는데도 뭐 사과 표명을 안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저희 각급 예. 뭐 미래와 연대라든가 이런 초재선 모임에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 잘못됐다 그 당시의 상황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그 취지의 그런 그 반성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모든 그 재판 때마다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지금 상황이 이 침묵도 하나의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를 위한 그 침묵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침묵으로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짧게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선고 5년, 10년이 정말 저는 의미가 법률적으로 어떤 기록의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본류 재판이 2월 19일 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5년 초범 이런 논란은 하나의 부수적인 거 불과하다. 2월 19일 날 본류 재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유죄 판단이 나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또 지금 얘기한 그 의원 50여 명의 의원들도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의사 표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요거 좀 들어볼게요. 왜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느냐? 바로 체포 방해 그 상황 당시에 이런 장면들 때문입니다. 보시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법적 행위를 시도하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된 날입니다. 지금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는 오늘은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는 뭐 정치적 주장이라고 선회한다면 아무튼 법원에서 다 정당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했다. 공수처가 내란 사건 수사할 수 있다. 판단이 나왔으니까 저 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나아가서 저는 법적 책임도 질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작년 1월, 1년 전 일이었는데 그 당시를 우리가 복귀해 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정말 극한으로 치닫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직접 관저 앞에 몰려가는 저 모습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더 극한으로 몰고 갔다라는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상처를 남겼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1심 재판이 나왔고 그리고 이 판결 내용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다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이에 대한 입장도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정말 기세등등하게 관저 앞에 갔었는데 지금은 왜 아무 말이 없는 것인지 침묵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예, 김경희 의원님 저기 45명 정도 가 있었다고 뭐 보도로 나오잖아요. 네. 개별적으로라도 좀 입장을 낼 만한 의원들이 없을까요? 나왔습니다. 아 예.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침묵 물음표가 있고 예. 당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영장 발부 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수의 헌법 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헌법이 있고요. 법률이 있고 1심 판결이 있습니다. 어느 게 중요합니까?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재판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 대해서 주기현 판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수사 과정의 적법성, 절차의 명확성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을 때는 상급 시비에서 파기 사유가 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난 뒤에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1심 재판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직권남용으로 내란죄까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왜 경찰이 내란죄를 하고 공수처는 할 수 없게끔 돼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기현 의원님. 이 일원이 국민의힘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도 절대 국민한테 사과 안 할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이잖아요. 그리고 이 공수처 수사권, 그리고 관할권, 뭐 영장 쇼핑 등등등 주장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상세하게 판결했습니다. 상식이 있다면 이 정도는 납득할 수 있고 존중되어야죠. 그리고 항소심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서부지법 폭동 1주년입니다. 그 폭동 사태가 갑자기 발생된 게 아니라 이러한 식의 국민의힘의 행위들이 모아져서 결국에 법원조차도 폭력적으로 점거해도 될 만큼 우리는 정당하다는 논리를 성립시켜 준 겁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고요? 그럼 여전히 그 주장을 하고 있으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옹호할 겁니까 앞으로? 정당 행위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 그러면 1심 법원의 판단도 뭐 수용할 수 없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 역시 같은 논리로 따지면 그럴 만한 행동이었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국민의힘의 어떤 당내 이 역관계상 그게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얼마만큼 그런 방식의 정치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지지 내지 예.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제가 짧게만 짧게 예.
짧게요.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옹호를 한다거나 지지를 한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지금 말씀은 어떤 거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을 한번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서부지법 폭동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마스토론 두 패널분께서 좀 오래 기다리셨지만 이해를 구하고요. 1년 전 오늘이 2025년 1월 19일이었죠. 그 바로 전날 밤 18일 밤에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이 법원 앞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젊은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혼방이 될 것이다. 혼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본격적인 폭동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일부 산발적으로 진입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청년들이 있었는데 훈방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윤상현 의원은 저 발언에 대해서 사법적인 또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김동훈 의원님, 네. 지금 2심까지 간 이제 폭동 가담자들 있고요. 1심은 대부분 다 끝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2심에서 감형된 경우가 꽤 있어서요. 예. 이거 괜찮나? 이런 시민사회에서 좀 우려가 있거든요. 저는 적어도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는 법의 엄중한 잣대와 엄중한 그 심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폭력적으로 우리가 지금 내란 여부가 폭동이 있느냐 없느냐 국회에서의 어떤 진입 이런 것들을 지금 이슈로 거의 매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원에 저는 폭력을 동원해서 본인의 어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전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감형은 물론 뭐 판사들 2심 판사들이 다 법의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했겠지만 우리 국민들 눈높이는 적어도 법원에 대한 폭력 사태 이것은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장현주 의원님. 네. 그런데 온라인에 서부지법 뭐 청년들을 응원하는 취지의 굿즈 같은 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캐대헌 굿즈나 뭐 국중박 굿즈는 들어봤지만 수감자 캐릭터 굿즈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 저는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결국 우리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 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적개심을 키워왔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혐오를 불러온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형적인 상황까지도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내란의 정말 치명적인 후과들을 결국 청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에 있을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에서 엄중한 선고가 내리는 것 그것만이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예, 서부지법 초유의 폭동 사태 1년입니다. 많이 잊혀지는 것 같아서 또 꼭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